55번 할 차례죠? 자, 이제 오늘 몇 개 안 남긴 했는데, 자, 볼게요. 자, 얘들아, 이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 중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 아는 거 있잖아.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떤 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똑같이 하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지?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삼각형들이 좌표 평면에 옮겨질 거잖아. 그지? 좌표 평면에 옮겨질 텐데 여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3이고 뭐 여기가 뭐 3,5고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A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4라고 쳐봐. 응? 그러면 여기 있는 요 1차 함수 직선이 이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하는 거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점이 중점이잖아요. B하고 C의 중간되는 점이잖아. 그러면 중점 구하는 거는 우리가 저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있어서 이 중점 어떻게 구해요?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예요. 그지?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여기가 2고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4인데 아니 내가 하필 2,4를 했네. 그럼 안 되지. 여기 뭐 7, 뭐 1이라고 치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논리인데 자 보세요. 여기 2차 함수 포물선이 이렇게 있고 자 요 직선을 구하는 거야. 직선. 이제 1차 함수도 복습도 할 겸 자 보세요. 요 직선이 요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A, B, C를 다 구할 수 있어. 그치? C는 Y절편이잖아요. Y절편이니까 X에다 빵빵 집어넣으면 C가 0,5예요. 0,5고 A하고 B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빵이라고 했을 때 그거 56번째. 아 이거 56번이에요? 고마워요. 자 이것도 똑같겠지? 그죠? 자 다시 야 그러면 이것도 여기가 0,5네 그지? 0,5고 A하고 B가 있는데 A하고 B는 이거의 X절편이잖아. 그럼 니네 이 정도 암산되잖아. 2,0이랑 아니다. 1,0. 그렇지. 1,0이랑 5,0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 직선이 요 삼각형 넓이 이등분 하려면 여기 있는 이 점이 이거 두 개의 중점이 돼야 되잖아. 그럼 얼마야? 3,0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를 한 번에 읽는 연습이 되어 있는 애들이잖아.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할 때 너네 수업 시간에 맨날 이거 연습시켰지. 이 이유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는 이 그림 보고서 10만 구할 수 있으면 돼. 근데 만약에 이거를 못하는 친구가 있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해? 기울기를 구해볼까요? 자 0,5하고 3,0 사이에 두 점 사이에 기울기 구하는 거 이거는 기본이니까 그냥 귀찮으면 x가 밑에 있으니까 0에서 3 빼고 5에서 0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5고 여기가 y절편이잖아. y절편이니까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5x 플러스 5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해했지?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나와. 이게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랑 이거의 넓이가 1대 3이라고 칠 수도 있어요. 이쪽 삼각형이랑 이쪽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1대 3이면 니네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여기가 m 대 n이면 넓이도 n 대 n이지. 그지?
왜냐하면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면 밑변에 어차피 이 삼각형 두 개 다 높이가 똑같잖아. 높이가 똑같은 거니까 밑변의 길이의 b가 넓이의 b랑 똑같은 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오케이? 이해했어? 그럼 만약에 여기가 이 삼각형이랑 이 지금 삼각형이 1대 3이면 여기가 1대 3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2,0이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요거는 한 칸이고 요거가 세 칸이니까 1대 3이니까 삼각형 넓이 1대 3 되는 거고.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빨리 하고 끝내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이 그림과 같을 때 이 그림을 보고서 이제 여기서 옳은 거 찾는 건데 이 문제는 좀 중요해요. 자, 보세요. 여기서 1하고 마이너스 1을 괜히 준 게 아닐 거야, 그지? 그죠? 자, 봐봐. 여기, 어이구. 자, 여기 있는 요 식을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합시다.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요 노란색 점 있죠? 응. 노란색 점의 좌표는 1,f1이야. 그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1이면 f1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y축에서 수선을 그어서 읽어내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색 점은 마이너스 2,f-2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있는 이 점이 f-2야. 이렇게 그래프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배우거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자 fx가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면 f1은 여기가 f1이야. 그지? 그 다음에 f2는 이렇게 수선 그으면 여기가 f2야. 그지? 그 다음에 f3은 여기다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f3이어서 이렇게 그래프를 읽으실 수 있어야 돼. 이해했어? 괜찮지? 그러면 제가 이거를 F1은 지금 음수인데 여기 리을은 근데 이걸 딱 보자마자 A, B, C 부호를 여러분들 구하는 거 연습이 돼 있잖아. A는 플러스고 인형아 B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죠? 왜냐하면 왼각 오다니까 그지? 그럼 C는 인형아 C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왜냐하면 Y좌표는 여기니까 그죠? C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A 빼기 B는 플러스 빼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B 곱하기 C는 이거 두 개 곱하면 플러스니까 틀렸지. 그 다음에 3번은 이거 세 개를 곱하면 양수니까 틀렸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거 세 개가 문제인데 얘는 리을은 뭐야?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1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리을은 뭘 물어본 거예요? F1을 물어본 거야. 그지? 리을은 여기는 이 식이 F1이니까 F1을 그림 봤더니 음수죠. 0보다 아래에 있잖아.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면 이렇게 되고 미음은 뭐가 될까요? 미음은 이 식이 나오려면 이 식이 나오려면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2를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지. 미음은 얘가 F-2야. 근데 F-2는 이렇게 0보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니까 이것도 맞죠? 플러스니까. 그럼 비음은 뭐냐 얘들아? 마이너스. 그지? F-3이죠. 근데 마이너스 2가 여기에 있으면 마이너스 3은 여기에 있으니까 F-3은 여기 어딘가에 찍힐 거 아니야. 여기가 F-3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틀림없이 양수인데 음수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런데 여기다가 보기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 비읍 다음에 뭐지? 시옷이냐? 시옷인데 예를 들어서 근데 시험에 시옷이 나올 거야. 시험에 시옷이 나오는데 이거 필기를 잘 하세요. 시옷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A 빼기 2B 더하기 4C를 물어봤어. 근데 A 더하기 2B 빼기 4C를 물어보면 니네가 의의를 받는데 없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면 C 있지 C 앞에 4가 있잖아요. 그지? C 앞에 있는 숫자로 묶어 얘를.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해서 A가 나오려면 4분의 1 A가 돼야 되지. 이해했지? C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와. 오케이? 진짜 나와. 그 다음에 빼기 뭐야? 2분의 1 B고 플러스 C가 되는데 자 앞에 있는 빨간색 4는 있고 노란색은 그러면 뭐가 되겠어? F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지? 그러면 요 그림에서 F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디 있겠냐? 여기가 1이니까 음수잖아. 그지? 얘는 음수죠. 그래서 0보다 작은 거죠. 이해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 양강중학교 시험 볼 텐데 양강중학교는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백석중학교 문제 되게 어렵더라, 작년 거가. 백석중학교 되게 어렵습니다. 막 이런 그래프 같은 거 되게 많더라고, 문제. 근데 오늘은 그냥 양강 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 저번 주에 보신 시험을 잘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로 기초 들어가는 거예요. 저번 주 시험 본 거 점수가 니네가 다 그래프 그릴 줄 알아서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다 만사 오케이거든요. 자, 59번 보세요. 자, 이것도 이제 한 번도 안 풀어보면 애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자, 보세요. 야, 이게 2차 함수를 배우는 이유가 포물선 운동의 모형화 또는 최대 최소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야. 자, 단면이 포물선이 호수야. 야, 근데 저 호수 뭐야? 생긴 게 2차 함수 곡선 같죠? 그런데 중앙의 물의 깊이가 10m고 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60인데 호수의 B에서 B 방향으로 18m 떨어진 지점에 수심을 물어봤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좌표 평면에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아마 여기는 X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여기를 Y축으로 생각을 하시고 있었을 거예요. 그지? 그죠? 그러면 2차 함수 포물선이 이렇게 넙대대하게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구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봐봐. 여기 이 점이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은 0, 마이너스 10이야.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얘는 기본형이고 얘는 얘를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이 기본형을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 그죠? 그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리는 이 아이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이 모양들을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이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Q가 Y절편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y는 ax 제곱 마이너스 10으로 잡았어. 오케이? 근데 니네가 딱 그림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이 b가 몇 콤마 몇이야? 그렇지. 30,0이죠. 그지?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a를 구할 수가 있잖아. 0은 900 a 빼기 10 a는 90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이 y는 90분의 1 x 제곱 빼기 10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식이 있으면 요 앞에는 항상 뭐가 이렇게 fx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서 18m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이 의미하는 게 뭐야? 18 곱하기 f 18이지. 그지? 이해했어? 응. 그러면 요 빨간 선분의 길이는 f18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야 되지. 왜냐하면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로 나올 텐데 직접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서 f18을 구하시면 90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18 빼기 10이야. 근데 다행히도 18 곱하기 5가 90이지. 그죠? 그러면 5분의 18만 남을 거고 빼기 5분의 50이 되는데 5분의 마이너스 32인가요? 그지? 그지? 근데 이거는 위치 좌표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에 수식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5분의 32m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이해했어? 근데 이걸 한 번도 풀어본 경험이 없으면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한 번 풀어주면 다 풀더라고요. 오케이?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블랙라벨을 보고 있어. 블랙라벨에서 또 문제를 골라서 어려운 이차함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겁니다. 자,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 했네 이제. 자, 61번. 자, 별표. 자, 봐봐. 61번은 풀이대로 푸시면 안 돼요. 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풀이 한번 봐봐. 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 풀이 복잡하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치? 아유, 풀이에서는 다 일일이 고쳤네. 봐봐. 야, 얘들아. 봐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 상태에서 표준으로 바꾸는 거 너무나 가혹한 일이지. 근데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부터가 근해 공식 유도하는 거랑 똑같아. 그죠? 근해 공식 유도하는 거랑 똑같아. 여기 인여봐. 여기 뭐가 왔으면 좋겠어? 제곱 비제. 그렇지. 봐봐. 얘들아, 불가능은 없어. 다 연습하면 다 늘어. 다 늘어. 그냥 이게 잘하잖아. 플러스 4a 제곱 b 제곱인데 이거 니네 근해 공식 내가 유도하는 거 계속 보여줬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더했다가 빼고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것만 필요할 거고. 근데 얘네 둘이 곱하면 이건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건 그냥 플러스 별림으로 갈게요. 근데 선생님이 2차 함수 축은 꼭 외우라 그랬지, 그지? 그지? 이거를 바꿔보니까 왜 얘가 2차 함수 축인지 알게 되지. 근데 2차 함수 축이 더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
꼭 포물선이 이렇게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포물선이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중근이에요. 중근. 오케이? 얘가 중근이라서 중요한 거야. 응. 오케이? 그런데 엄청 피곤해. 근데 얘네 둘이 꼭지점 일치한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풀이를 보시면 막 둘 다 직접 다 고쳐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으로 한번 풀어볼게. 어차피 풀이에는 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야, 딱 봤는데 얘네 둘이 축의 위치는 똑같죠? 근데 뭐가 반대야? Y절편이 반대야. 그럼 니네가 생각한 게 그림 한번 그려볼까? 축이 wen, gat, o 다니까 얘네 둘은 지금 축이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그럼 축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는 건데 뭐야? 야, 이거 둘 다 플러스야? 이게 왜 둘 다 플러스? 뭐 이상한데? 그러면 야, 그만 있어봐.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봐봐. 그림이 안 그려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봐봐. 둘 다 지금 똑같잖아요. 이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그지? 근데 Y절편이 부호가 반대잖아. 우리가 C가 이렇게 있으면 그지? 반대의 C가 있는데 뭐 얘를 대충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렸어. 이렇게? 근데 오씨 뭐지? 꼭지점 일치할 수가 있나? 이게 애매하지 않아요? 그럼 수식대로 둘 다 고치실 거야? 풀이 봐봐. 되게 복잡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잠깐만. C 값 구하는 거네? 대박. 자, 61번, 62번 내가 둘 다 풀어줘야 되겠다. 자, 보세요. 62번을 먼저 풀게요. 62번을. 다시 62번을. 요게 이제 셀에 있는 문제인데, 이거 바꾼 건데. 얘는 지금 봤더니, 봐봐. 얘는 Y절편이 똑같지? 근데, 요 최고창 부호는 달라. 근데 둘 다 부호가 똑같지? 그죠? 부호가 똑같죠? 그지? 그러면 축은 한 군데 있는 건데 꼭지점이 일치한대.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야? 꼭지점은 똑같아.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고 뭐 또 하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나? 또 하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나? 근데 니네 생각해도 아무 생각 안 되지. 이상하지 뭔가. 그죠? 이상하지 않아? 봐봐. 요 지금 부호가 두 개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반대인데 Y절편이 똑같아야 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근데 꼭지점은 똑같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되나? 꼭지점이 똑같으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근데 꼭지점 일체에 그리면 Y절편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B를 구하네. 뭐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잖아. 어떤 방법이 있을까? B가 0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C라고 치면 B가 0이면 이렇게 반대가 돼도 꼭지점이 똑같을 수가 있지. 이해했어? 답은 B는 0이에요. 허무하죠? 근데 풀이를 봐봐. 풀이 어떻게 되겠나? 풀이 또 다 표준으로 고쳐놨을걸?
그지? 복잡하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학교 선생님들 이런 거 되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거는 꼭 y절편은 똑같은데 꼭지점은 다를 수밖에 없고, 꼭지점은 똑같은데 y절편 다를 수밖에 없는데, b가 0이 되면 똑같아지잖아. 이해했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어서 자신감 얻었어, 내가. 근데 위에 있는 거 보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얘는 이거 다 그릴 거예요? 근데 어차피 찍으니까 봐봐. 얘는 봐봐. 얘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볼 건데, 야, 씨. 두 개가 y절편은 부호가 반대인데 축은 똑같죠? 왼각 5 다니까 축은 이쪽에 있을 거고, 하나는 플러스 c고 하나는 마이너스 c지. 근데 꼭지점이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면, 근데 두 개가 이게 똑같거든? 그럼 똑같을 수가 있나? 서윤아, 얘네 C가 뭔 거 같아? 이 그림이 안 나오잖아, 지금. 위에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주는데, 똑같을 수가 있나? 은혜야, C는 뭔 거 같아? C가 원점이니까 C는 0이죠. 봐봐. C가 0이면 똑같잖아. 그죠? 되게 허무하지? 풀이처럼 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너무 복잡해, 그지? 이해했어? 이런 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허를 찌르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프를 많이 그려본 애들만 풀 수가 있는 거거든. 오케이? 자, 보십시다. 63번 볼게요. 와, 씨. 자, 63번 별표. 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큰데. 자, 얘들아, 봐봐. 우리가 선생님이 솔직히 니네 이런 것도 표준으로 고치는 거 많이 연습시켰죠. 1차 한계수가 문자인 것도 요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봐봐. 2로 묶으면 x제곱 2분의 ax. 이녀와 뒤에 뭐가 와야 돼? 16분의 A죠. 그죠? 16분의 a제곱. 16분의 a. 이제는 확실히 마스터했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고등학교 때는 또 이 짓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수시로 줘요, 여기를 1차항을. 그러니까 상수항 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근데 수시로 1차항에다가 문자를 주거든? 그러면 2로 묶으면 x 더하기 4분의 a의 제곱이고 5 빼기 8분의 a 제곱. 이게 꼭지점이 y좌표야. 이렇게 놓고 문제를 막 풀어야 돼. 근데 이 식을 이제 보면 이거 이 상태로 가면 안 되지. 먼저 이 식을 정리하셔야 되죠. 우리가 이거까지는 참을만 했어. 이거까지 참을만 했어. 잘 들어. 이렇게 시험이 나올 거야. 이걸로 나올 거야, 이걸로. 어느 학교든 다. 백석이든 양강이든 신정이든. 니네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먼저 정리를 해야 되잖아.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항상 내가 이 모양으로 먼저 정리를 해야지. 그죠? 이 모양으로 정리를 해야 인수분해를 하던 아니면 근해 공식을 때리던, 그지? 니네가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해 공식을 때리려면 반드시 이 모양으로 정리해야 되잖아. 근데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2차 함수는
반드시 이 모양으로 정리를 해야 돼 먼저, 그지? 그럼 얘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좀 불길해. y는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4x 더하기 11이야. 그러면 자 봐봐, 얘랑 동류항인데 갑자기 짜증이 확 나는 거야. 왜? x제곱 더하기 이거 두 개 2a지. 2a 플러스 4 해서 1차 항이 다항식으로 가. 그러면 이거를 표식으로 고치려면 물론 할 수는 있지만 한번 해볼까?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것도 할 줄은 알아야 돼. 자, 다항식으로 나왔어. 다행히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니네가 y는 x제곱 2 a 플러스 2x고 여기에 a 플러스 2의 제곱이 와야 되지. 그치? 그 다음 빼기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11이야. 그럼 얘가 x 더하기 a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이거 두 개 계산하시면 a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7이란 말이야. 그러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a 플러스 7인데 완전히 멘탈이 털린다고. 그치? 할 수는 있지만 그나마 이거는 다항식이긴 한데 깔끔하게 나와서 그래. 여기를 분수로 줘요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럼 이렇게 푸는 거 아닌 거 같단 말이야. 그치? 아닌 거 같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 상태로 정리를 했지. 근데 봐봐. 2차 함수 구하는 시나리오가 4가지잖아. 1차 함수부터 복습을 할까? 1차 함수에서는 1차 함수 구하는 시나리오 3가지가 뭐야? 아니 4가지가 뭐야? 첫 번째 기울기하고 y절편 주어지는 거지. 그치? 이번 시에 반드시 1차 함수랑 같이 나와. 알았어? 두 번째는 기울기하고 직선 위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지. 세 번째는 뭐야? 직선 위에 두 점이 주어진 경우지. 네 번째는 x절편하고 y절편이 주어진 경우야. 근데 선생님이 니네 1차 함수 수업할 때 나머지 3개는 다 필요 없다고 그랬지? 이 중에서 몇 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어? 3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2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걸 다시 배우는데 기울기가 스몰 m이고 직선 위에 한 점이 a, b면 내가 니네 학년은 내 공식으로 가르쳤잖아. 기억나지? y 빼기 b는 m, x 빼기 a로 가르쳤잖아.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항상 이 공식을 칠판 이쪽에다 적어놓고 시작해. 나중에 도형의 방정식 그런 거 하면 이 공식 진짜 중요해요. 제일 많이 쓰이거든? 근데 여기 두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는 구해야 될 줄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두 점이 x1, y1, x2, y2면 기울기는 구해야 될 줄 알아야 되니까 x2 빼기 x1, y2 빼기 y1이죠. 근데 선생님 중학교 때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이걸 공식으로 다 배웠어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명히 기억이 나. 이거 막 외웠던 기억이. 1차 함수.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를 외웠었어. 내 기억에. y 빼기 y1은 x2 빼기 x1, y2 빼기 y1, x 빼기 x1. 이거가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었다고 옛날에는.
이걸 막 외우면서 아 이게 기울기구나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 내가 그래서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일치함수 할 때 이걸로 가르친 거야. 은호하고 인혁이랑 준호이는 처음 보지. 자, 봐봐. 다시 한번 복습해볼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1,2를 지날 때 마이너스 1,2를 지날 때 1, 마이너스 1을 지날 때 이렇게 4점을 지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지?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일 때 이 점을 자 기울기랑 직선이 한 점이 주어지잖아? 그러면 니네가 바로 써야 돼 이렇게. 그지? 인혁이하고 은하고 잘 들어. 니네는 이렇게 안 배웠을 거야. 근데 지금 어차피 이거를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걸 하는 게 나아.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가 이거고 이거면 플러스 이거는 그대로 가고 여기는 플러스 1로 바뀌겠지. 그지? 니네가 이 식은 정리할 줄 알잖아. 그 다음에 얘는 y 플러스 2는 이게 이 공식이 엄청 편하다니까. 실제로 이거 하나만 외우면 이거 진짜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미분 적분할 때 계속 나와. 미적분할 때 계속 나와. 어차피 너네는 외울 수밖에 없어. 다 외워. 다 외우는데 1차 함수는 이렇게 4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다른 건 뭐 별로 영향가가 없어. 2차 함수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 꼭지점하고 직선 위에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 축하고 직선 위에 2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나중에 고등학교에 잘 안 나와. 고등학교에 잘 안 나와. 그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가 뭐예요? 직선 위에 3점인데 이 3점 중에 하나는 반드시 y절편을 주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x절편하고 한 점을 주는 거야. 그 x절편이니까 뭐야? 10은 y는 a. 제가 이제 하도 많이 써서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치? 세 점이 주어질 때는 반드시 이걸로 쓰셔야 돼요. 그죠? 근데 위에 있는 2가지 시나리오는 표준형으로 가셔야 되지. 요거를 잘 정리를 하세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3,B라 그랬잖아요. 이건 그냥 풀이 한 줄이야. y는 이게 지금 정리해 보니까 최고차항이 1이잖아. 그러면 꼭지점 교수니까 x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b죠. 그죠? 이거를 복잡하게 바꾸지 말고 야 꼭지점이 3,-1이야. 그럼 니네가 2차 함수 식 어떻게 써야지 내가 좋아해? y는 a x 빼기 3의 제곱 빼기 1을 써야 돼. 이렇게. 이건 그냥 구구단 같은 거야. 구구단.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이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y는 3x 플러스 b를 적어야지. y절편이 5인 직선이야. 그럼 뭐라고 적어야 돼? y는 ax 플러스 5라고 적어야지. 그지? 근데 어차피 고등학교 수학할 때 선생님이 1차 함수를 엄청 디테일하게 해. 엄청난 시간 투자를 해서 1차 함수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다 풀었지. 이거 정리한 다음에 요거 2개 비교하면 되죠. 그죠? 이해했어? 뭐 어떻게 정리하시면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 플러스 b니까 9 플러스 b가 이거죠. 그지? 그 다음에 노란 녀석이 이거지. 2가 플러스 2가 이거지. 그지?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지. 그지?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12가 돼서 b는 3이지. 이해상?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꿀 생각 하지 마시라고. 자, 빨리 할게요. 자, 이제 슬슬 졸려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 자, 끝에, 아이고. 자, 빨리 할게요. 65번. 자, 이차함수 y는 뭐씩 이렇게 있는데. 자, AB의 길이가 4일 때, ABC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이렇게 있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로 돼 있냐? 그지?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가 4래. 이때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 자, 니네 보자마자 벌써 다 구했지? 아닌가? 아닌가?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우리 K를 구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봐봐, 내가 민혁아 뒤에 뭐가 와야 돼? 16. 그럼 축은 뭐야? 마이너스 4지. 내가 계속 이 연습을 시키잖아. 완전 제곱식 할 때부터. 니네 하얀색만 딱 보면은 바로 16 한 다음에 x 더하기 4, 이 노란색 부분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잖아. 그럼 축은 마이너스 4지. 그죠? 축은 꼭지점에 x 좌표잖아. 그럼 굳이 이 노란색을 쓸 필요가 있냐고요. 얘는 축이 3이지. 이 가운데가 3이지. 근데 AB의 길이가 4래. 그 여기 두 칸, 여기 두 칸이잖아. 그럼 얘는 5,0이고 얘는 1,0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5,0을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0은 이왕이면 1,0을 집어넣자. 1,0이 또 계산이 쉬운데, 그지? 그럼 여기에 1,0을 대입하는데 선생님이 계속 이거 대칭성, 이 축 가지고 양쪽 대칭하는 거 계속 연습을 시켰잖아. 이게 엄청 제일 중요하다고, 이차함수에서는.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와요, 이차함수 이거는. 그럼 봐봐, 요거만 잘 버티면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6 플러스 k니까 k가 마이너스 5야. 그럼 끝났네. y는 마이너스 x제곱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k가 마이너스 5니까 y는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4니까 얘가 3,4죠. 그럼 이 길이가 4니까 답은 8이지. 여기가 2cm 2cm니까 4, 4, 16의 절반이니까. 대칭성. 자, 67번에 뭐 형광펜으로 해서 자, 이건 거의 100% 나온다. 100%. 100%. 자, 보세요. 최고차항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래. 그러면 이차함수 포물선 뭐야? a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2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얘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야 되는데, 근데 실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을 때 얘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가면 반드시 A하고 C가 곱한 게 음수의 모든 사분면을 지나가죠. B가 플러스건 0이건 마이너스건. 그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있잖아. 2차 방정식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 이 새끼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 같지. 상수항이 음수면 내가 니네한테 2차 방정식은 항상 최고차항을 플러스로 정리하라고 그랬잖아. 얘가 플러스인 상태에서 상수항이 음수면 거의 얘 그림은 100% S축이랑 만나. 무조건.
왜 그럴까? 판별식 때문에 그런 거야. 얘는 양수지. 그 다음에 내가 A를 항상 플러스로 정리하라 그랬지. 그지? A가 플러스니까 C가 마이너스가 되면 상수항이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니까 판별식이 항상 0보다 크니까 무조건 곡선이 X축이랑 두어만 한다고. 그지? 근데 얘는 막 전개해서 풀 수가 없어. 왜? 이거를 막 전개해봐야 이거 A가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반드시 그림을 해야 돼. 반드시. 봐봐. 마이너스 3,11을 콕 찍어놓고 니네 생각을 해봐. 일단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A가 플러스면 되겠어 안 되겠어? A가 플러스면 모든 상황이 안 지나가잖아. 마이너스. 그지? 첫 번째 조건은 A가 음수여야 돼. 그지? A가 음수인 상태에서 Y절편이 플러스 돼야 되지. 2차 함수 그릴 때 항상 Y절편의 부호에 항상 주목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두 번째 조건은 Y절편이 플러스여야 해. 그지? 그러면 Y절편은 X에다 빵 넣을 거 아니야. 그지? X에다 빵 넣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 이거 뭐야? 9A 더하기 12가 0보다 크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거 범위를 물어볼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면 정수 A는 정수 A는 뭐뭐 있을까? 정수 A는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나? 그죠? 이해했어요? 이거 반드시 나와.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나올 거야 이 문제. 오케이? 자 마지막에 있는 두 문제는 두 개가 다른 문제인데 그냥 풀이를 적지 마시고 그냥 한번 같이 생각만 해보자고. 이게 쌍둥이 문제가 안 나오더라고. 짜증나게 쌍둥이 문제가 안 나와서 근데 고민하다가 도저히 뺄 수가 없어서 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자 보세요. 야 얘가 평행사변형이야. 봐. 평행사변인데 이게 뭐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인데 얘가 평사일 때 뒤에 좌표 구하래. 자 이게 이제 풀어본 추억이 없으면 니네가 되게 어려울 텐데 자 일단 B는 구할 수 있지. 인혁아 B는 뭐야? B의 좌표. 인혁이만 물어보니까 좀 그런가? 서윤아 B의 좌표는 뭐야? 그지? B는 0,6이죠. 근데 이거는 도형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도형을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고등학교 때 니네가 알고 있는 모든 도형이 전부 좌표 평면으로 옮겨질 거야. 그 다음에 니네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알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비스듬하게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무조건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좌표 평면 사이에 지금 니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거리 못 구하잖아. 그죠? 근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알면 다 구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A랑 C를 구해야 되지. A랑 C는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 마이너스 1을 곱해. 마이너스 1을 곱해. 양 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죠. 그러면 니네 이제 자 얘가 x 빼기 2, x 빼기 6,
이렇게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0, C는 6,0이야. 아씨, 근데 D를 어떻게 구하나? 근데 풀이에 보시면 풀이에는 기울기로 풀어놨을 거야. 풀이 한번 봐봐. 지금 어떤 거? 응. 풀이에 두 점 사이에 기울기로 풀어놨지. 그죠? 별로 좋지 않아. 그렇게 풀어버렸다면 수학이 늘지 않아. 자, 보세요. 야, 니네 그래도 평사까지 쉬웠잖아. 야, 평사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합동이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 빨간 선분하고 이거랑 똑같겠다. 맞지? 그럼 벌써 C의 좌표, D의 좌표 구했지. 이 길이가 6이잖아. 그럼 이 길이도 6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6. 그지? 자, 봐봐. 아, 참 귀찮구만. 근데 여기 길이가 뭐야? 2지. 그럼 여기도 길이가 2겠지. 4지. 이렇게 푸는 거야.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해하셔? 괜찮아요? 그 다음에 70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맨날 연습했던 문제고.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왜 도형 놀이를 하는지 이제 아시겠지? 도형의 성질을 알면 엄청 간단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야. 자, 시간이 남으니까 우리 좀 배워볼까? 자,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요즘 좀, 자, 이걸 끄고